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표 안에 행열의 기준값이 어디에 있든지 목표 판매량을 구할 수 있는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표를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함수를 통해서 자동화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날짜부터 지역까지 이렇게 펼쳐 보시면은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종속되어 있던 목록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목표 판매량이 팝업이 되고요. 조건부 서식에 의해서 색칠이 되어지는 논리로 운영되는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제가 방울토마토 또는 여기서 귤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목표 판매량이 2개가 됩니다. 이때는 값이 중복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이 아래에 목표 판매량에 대한 합계는 출력이 될 수 있게 논리를 걸어놨습니다. 어떤 목록 값을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중복이 되게 되면 여기에 중복되는 값을 다 더해서 목표 판매량 합계도 출력해 볼 수 있는 논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중복 값이 발생을 했을 경우 필터를 건다든지 해서 목표 판매량이 이렇게 색깔로 정렬이 될 수 있도록 정렬을 해서 원하는 목표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 논리를 어떻게 짤 수 있는지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sum product 함수의 논리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um product 함수 불러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준값 자몽을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몽이란 값은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안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값이죠. 지금은 메인 첨가 목록이라는 목록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 값은 언제든지 5일장이나 지역 또는 날짜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값 안에 들어있는 필드 값이 언제든지 기준값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란 걸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값으로 지정하고 있는 값은 자몽이라는 값입니다. 이 자몽이라는 값은 범위 안에 어딘가에는 존재를 하고 있겠죠. sum product 함수의 기준값 는 하고 범위를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이렇게 4개의 열 범위를 지정을 해 주셨고요.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0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더블 클릭해서 C7번부터 K24번까지 드래그를 해서 F9번 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alse, false 중간에 이렇게 쭉 받아보시면은 true라는 값도 확인을 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배열수식 논리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논리를 참고하신다면 어떤 배열의 첫 번째 값 다음에 쉼표, 두 번째 값 다음에 쉼표, 세 번째 다음에 쉼표, 네 번째 다음에 쉼표가 아니라 이번에는 세미콜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쉼표가 이렇게 나열된 경우는 열 번호가 쭉 나열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이 바뀔 때 이렇게 세미콜론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이 쭉 하나로 가로로 이렇게 범위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행이 바뀌면서 세미콜론이 찍혀지고 다음 값, 우리가 지정했던 이 자몽이라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true and false로 또 값을 쭉쭉 찾아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항상 행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이 지켜진다는 것도 잘 확인을 해 주십시오. 여기 군데군데 세미콜론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세미콜론이 연결된 이 구간에는 행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논리가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sum product 함수가 범위를 지정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한 열만 지정을 했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범위를 4열을 잡았습니다. 행과 열이 바뀌는 배열수식 논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현재 목표 판매량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인덱스 함수 괄호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력받고 싶은 값은 뭐죠? 목표 판매량입니다. 목표 판매량이 있는 필드 값 구간을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로우 넘버를 구해 볼 텐데요. 우리가 어떤 목표 값을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어떤 행에 존재했을 때 거기에 맞는 행 값에 있는 값을 찾아와서 여기에 들어있는 결과값, 목표 판매량 값을 여기에 출력을 해주면 될 겁니다. 표를 잘 보시면은 이 안에 군데군데 중복되는 값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에 우리는 중복이라는 문자 값이 출력이 되도록 논리를 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준값을 지정을 했는데 목표 판매량이 다중으로 선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목표 판매량 합계를 아래 구간에 더해서 출력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인덱스 함수로 목표 판매량 구간을 지정해 주셨고요. 여기에 두 번째 인수 로우 넘버에 sum product 함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sum product 함수는 배열을 참조하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Ctrl Shift Enter 키를 누르지 않더라도 이 논리는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를 해 주십시오. 여기서 괄호를 한 번 더 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기준값을 하나 찍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값 속성은 어떻죠? 목록이 바뀌어질 때마다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적용이 되는 논리 구간입니다.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목록 값에 들어가 있는 종속된 필드 값이 계속해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날짜를 지정했을 때는 날짜 값이,
첨가 목록을 지정했을 때는 첨가 목록 값이 출력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떤 행의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sum product 함수를 적어준 거고요. 여기서 none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값이 있는 범위 구간을 날짜 아래 구간부터 지역이 있는 오른쪽 아래까지 범위 지정하도록 하고요. 갈로 닫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sum product 함수에 배열 논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곱하기를 하겠습니다. 갈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값이 지금 자몽이라는 값이 있다는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몽이라는 값은 여기 쭉 봤을 때 여기 존재하고 있죠. 이 값을 찾고 나게 됐을 때 몇 번 행이 있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sum product 함수는 true와 false 논리만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열을 참조하고 행이 바뀌는 논리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열을 참조하고 행이 바뀌고 열을 참조하고 행이 바뀌면서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이 값이 존재하면 자몽이 있는 true 값을 반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true 값을 만족하는 행 구간을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여기에는 행 번호 값을 출력을 하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row 함수가 필요합니다. 로우 해주시고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함수 범위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냐면 어떤 열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열이 상관이 없다는 의미는 행 번호 값을 어쨌든 필드 값이 시작되는 첫 번째 행 번호 값부터 끝나는 행 번호 값까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지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행 번호가 시작되는 값은 7번 행부터 지금 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범위를 선택한 구간이 1번 행, 2번 행, 3번 행, 4번 행 이렇게 순번으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논리 구조를 짜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갈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구간이 1, 2, 3, 4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빼기 해주시고 로우를 한 번 더 적도록 하고 갈로 열겠습니다. 여기에서 배열이 참조가 되었죠. sum product 함수 안에 배열이 참조되었기 때문에 Ctrl Shift Enter 키는 누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주고 나서 7번 행 값이 1번이 될 수 있도록 6번 행 구간을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갈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로우 함수도 갈로 닫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sum product 함수 안에서 row가 곱하기로 연결이 되면서 여기 있는 true false가 곱하기가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열 수식 논리에 의해서 배열 함수 안에서 true and false 값이 출력이 되었을 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졌을 때 그 결과 값이 숫자 값으로 출력이 되는 걸 우리가 배열 수식 논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이 구간에 있는 값이 true인 값의 행 번호 값을 여기에서 곱해서 출력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갈로를 한 번 더 닫게 되면 sum product 함수의 인수까지 마무리하게 됐고요. 여기서 갈로 한번 더 닫아서 인덱스 함수 논리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자몽이란 값에 대한 결과값을 이렇게 ref라는 오류 값으로 출력을 받았어요. 여기서 왜 오류가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기준값으로 지정한 값은 자몽이란 값이고요. 자몽이란 값은 첨가 목록 안에 자몽 그리고 아래도 자몽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 번호를 봤을 때는 17번이라는 행이 있고 아까 우리가 6번 행을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11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몽 값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23번 행이 있네요. 23번 행에서 6번이라는 행 번호 값을 빼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자몽은 17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1이란 값 더하기 17이란 값이 더하게 되면 28이란 결과값이 출력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행 번호 값은 1번부터 여기에 쭉 아래로 이동했을 때 24번 행에서 6을 빼줬기 때문에 마지막 행 번호 값은 18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덱스 함수의 두 번째 인수로 sum product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결과값은 28이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인덱스 함수로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 28번 행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ref 오류가 출력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키위로 한번 바꿔볼까요? 키위로 바꿨을 때 결과값 337이 출력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정한 값의 키위는 361이 출력이 돼야지 맞죠? 그런데 여기 쭉 아래로 내려와 볼게요.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키위 값이 여기 존재를 하고 있네요. 여기 키위 값은 행번호로 봤을 땐 1이고요. 여기 키위 값은 행번호를 봤을 때 19번이네요. 그래서 19 빼기 아까 6번 행 했었죠? 그러면 결과값은 13입니다. sum product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곱해서 더한다고 했죠? 지금 곱해서 더한 값이 1이 출력이 됐고 여기는 곱해서 더한 값이 13이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더하면은 결과값은 14가 되겠죠. 그래서 14번 행 결과값 337이라는 결과값을 출력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14번 행에 존재하는 값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구간에 또 다른 논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해주시고 갈로 열고
count if라는 함수를 불러오시고요. 갈로 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UMPRODUCT 함수로 범위를 지정한 구간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부터 지역이 속해져 있는 어떤 필드 값들이 다 범위 지정되었고요. 여기에서 콤마 찍고 찾고자 하는 값은 지금 키로 적혀져 있는 기준값 하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로 닫겠습니다. 그러면 count if 함수에 대한 논리는 내가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서 내가 지정한 기준값이 몇 개가 있는지 count if 함수는 출력을 해 줄 겁니다. 여기에서 중복되는 값이 크거나 같은데 2 이상이라면 중복값이 있다는 의미인 거죠. 이때는 콤마를 찍고 if 함수의 두 번째 논리 value if true 값에 쌍따옴표하고 중복이라는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아까 우리가 인덱스 함수로 구했던 이 결과값이 if 함수의 세 번째 논리인 value if false 값에 위치시켜주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if 함수 갈로를 한 번 더 닫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키위라고 지정했던 이 값은 중복된 값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복된 값이 있을 경우는 해당하는 목표 판매량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중복된 값이라고 출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나나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이번에 바나나라는 값은 237이라는 단독값이 잘 출력이 되었죠. 즉 중복값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짜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목표 판매량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목표 판매량 합계 같은 경우는 기준값이 하나인 경우는 목표 판매량이 바로 출력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중복값이 있는 경우라면 중복값에 해당하는 목표 판매량을 더할 겁니다. 여기에서 더하는 논리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는 하고 if 해주시고 나서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목표 판매량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는 하고 여기에 있는 값이 중복이라면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일 경우는 목표 판매량 값이 2개 이상이 될 겁니다. 이때는 SUMIF 함수를 이렇게 적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준값을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콤마 찍고 지금 이 기준값과 매칭이 되는 크리테리아 기준값은 이 값을 찍어 주십니다. 지금 여기는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목록값이 날짜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첨가 목록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콤마 찍고 결과적으로 출력하고 싶은 썸 레인지는 목표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목표 판매량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 갈로 닫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SUMIF 함수 갈로 열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날짜 값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첨가 목록이 만약에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범위를 첨가 목록으로 적도록 하고요. 콤마 찍고 기준값은 또 동일하죠. 기준값 찍어주시고요. 콤마 찍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목표 판매량을 더할 거죠.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SUMIF 이번에는 5일장 아파트명을 범위로 지정해 주시고 콤마 찍고 기준값 하나 지정해 주시고 콤마 찍고 목표 판매량을 더해 올 거죠. 여기 있는 값을 범위 지정하도록 하고요. 갈로 닫고 플러스 SUMIF 해주시고 갈로 여시고 이번에 지역값을 지정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 구간이 마지막 구간이 될 거죠. 콤마 찍고 기준값 하나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목표 판매량 이 부분을 드래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닫고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value if false 값에 대한 이 부분은 중복감 없음으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왜 중복감 없음으로 지정을 했냐면 중복이 되었을 경우만 여기에 결과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중복값이 없을 경우는 어떤 결과값이 출력이 되면 좋겠죠. 그때는 중복값 없음이라는 문자값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값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값이 하나인 경우는 출력이 바로 되었고요. 중복값이 있는 경우를 한번 다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키위를 지정을 했었죠. 키위 선택해 볼게요. 이번에는 중복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목표 판매량 단일 값으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목표 판매량 합계값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키위를 볼까요? 키위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네요. 361과 445를 더한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면 되겠죠. 361 더하기 445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고 오른쪽 아래를 봤더니 806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에 어떤 열에 어떤 기준값이 정해지던지 간에 목표 판매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논리를 짜봤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를 좀 시각화해 보도록 할게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나서 홈 탭에 조건부 서식으로 오셔서 새 규칙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논리가 조금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하나 잘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해 볼 거고요. 여기에 는 하고 or 함수 먼저 불러오도록 할게요. 갈로 열겠습니다. 여기에서 날짜 구간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돌아가는 논리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열만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라는 목록 안에 내가 어떤 다중 데이터 요소성 검사 목록을 지정을 했을 때 날짜에 있는 값이 들어왔을 경우에 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값 키위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중 데이터 요소성 검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 날짜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값이 날짜인 어떤 값이 지정이 되었을 때 범위 값을 다 이 한 행씩 다 색칠이 되게 해볼 겁니다. 그리고 콤마 찍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메인 첨가 목록 시작하는 이 구간에 첫 번째 구간 찍어주시고 동일하게 열만 고정해주시고 는 하고 키위 목록값 찍어주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세 번째 아파트명 찍어주시고 이번에도 열만 고정하도록 하고요. 는 하고 기준값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지역값 시작하는 구간 찍어주시고 혼합 참조해주시고 나서 는 찾고자 하는 기준값 이렇게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발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입혀줄 텐데요. 서식은 조금 연한 주황색으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렀습니다. 그러면 키위가 지정이 되었을 때 복수로 지정된 이 구간이 색깔이 칠해지면서 데이터가 좀 시각화되었죠. 그래서 중복되는 값일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색깔이 칠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복값도 조건부 서식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으로 오셔서 새 규칙 클릭해 주시고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복이 들어가 있는 기준값을 찍어주시고 는 하도록 할게요. 중복이란 값을 입력하시고 나서 서식 지정하도록 할게요. 이때는 색깔을 파란색 계열로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하도록 할게요. 중복일 경우는 파란색이 지정이 되었고요. 목표 판매량 이 부분도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 지정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도 기준값 목표 판매량 함께를 지정해 주시고요. 는 이번에는 중복값 없음일 경우 서식이 입혀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회색 계열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여기에서 아까 기준값 바나나를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중복값 없는 값 하나가 출력이 됐죠. 여기에서 날짜 값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날짜 값을 선택을 했을 때 목표 판매량 값이 출력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중복값이 없기 때문에 중복값 없음이란 값이 출력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검사를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장 아파트명 선택해 주시고 나서 쌍용 예가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쌍용 예가는 중복값이 있네요. 중복값이 있을 경우는 목표 판매량을 더하게 되어 있죠. 이관 확인을 했더니 856 출력이 되었네요.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행에 어떤 열에 기준값이든지 간에 목표 판매량을 구하는 논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